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랩 세미나 시간에 파노 SFM Learner Self-Supervised Multitask Learning of Depth and Semantics in Panoramic Videos라는 제목의 논문을 리뷰할 김근우라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랑 이제 중국 과학원 소속의 이제 저자들이 이제 연구한 내용으로 저자들 대부분 다 그냥 순수하게 딥러닝 네트워크 이런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네,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그냥 바로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 또는 에큐레이팅 이미지라고 불리는데 이런 이미지가 이제 360 소비자 컨슈머 수준의 이제 소비자용 360 카메라의 개발과 함께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이 늘어나는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360 파노라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뭐 VR이나 아니면 오토노머스 시스템과 같이 이제 전방향의 정보를 필요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런 360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이런 360도 전방향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모노큘러 카메라,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멀티플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전방향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제 회전시켜 가면서 촬영을 해야 했고,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제 구입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나 아니면 캘리브레이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딸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노라믹 카메라, 360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이런 360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360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제 깊이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면 이미지에서 3차원 구조를 알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를 계산하는데 좀 많이 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라벨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연구도 이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주 등은 이제 2017년에 CBPR에서 Fully Differentiable Approach를 이용해서 뎁스랑 에고모션을 이제 추측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이런 모델은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후에 관련 연구도 이와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해당 이미지를 CNN 모델에 넣어서 뎁스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소스 이미지랑 그 타겟 이미지를 이제 다시 포즈 CNN에 넣어서 이 두 이미지 간의 에고모션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한 에고모션이랑 추정한 이제 깊이를 가지고 이제 뷰 시녟시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타겟 이미지에서의 픽셀이랑 픽셀을 소스 이미지에서의 픽셀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로스 등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 이는 이제 여기 논문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리우스 등이 이제 제안한 옴니뎁스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CNN 네트워크를 이제 인코더 디코더 형식으로 이제 바꾸었고, 이제 이런 연초록색이랑 검은색의 다일레이션 블록을 사용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이제 증가시켜서 성능 향상을 얻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등은 이제 이런 파노라마 이미지를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런 큐브 맵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넣어서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분야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좀 전통적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과제로 이제 픽셀별로 그 라벨을 추정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픽셀별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같이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근데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이제 컴플리멘터리 그 정보를 이제 보완하면서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한다
게 이제 관련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안해서 저자들도 이렇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동시에 진행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으로는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뭘 하냐면 파노 SFM 러너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지금 보시면 포즈 CNN을 통해서 이제 에고 모션, 카메라 모션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뎁스 세그멘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뎁스 맵이랑 세그멘테이션 맵까지 구하는 그런 멀티태스크 러닝을 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한 학습 방식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사용해서 그런 트루스 없이 진행을 하고요.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노라믹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밝힌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그 파노라믹 이미지에서 이제 바로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렉탱귤러 프로젝션 기반의 뷰 신테시스 모듈을 소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세그멘테이션 맵이랑 뎁스 맵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좀 실험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모델에 대한 성능을 밝혔다라는 걸 세 가지 기여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방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뎁스를 추정한 D햇을 이제 얻고요. 그리고 이제 포즈 CNN을 통해서 카메라 모션을 추정해서 T햇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은 이제 타겟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을 하나 고르는데요. 샘플링을 해서 이를 이제 PT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면 PS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푸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 3D 구형 좌표계에서 2D 이미지 좌표계로의 변환을 나타내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고요. 여기 인버스가 붙었을 경우에 반대로 2D 이미지 코오디네이트에서 3D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로 변환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볼 텐데요. 이제 먼저 타겟 이미지에서의 픽셀이 이제 타겟 그 렉탱귤러 이미지 상에서의 픽셀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제 먼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로 2D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로 변환을 한다면 U와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것을 이제 인버스 푸사이를 이용해서 다시 3차원 좌표계로 변환을 한 다음에 뎁스 그에 해당하는 이제 뎁스 값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3차원 좌표를 구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카메라 모션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취해서 이제 타겟 뷰에서의 3차원 좌표를 소스 뷰에서 소스 이미지 시점에서의 3차원 좌표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환된 3차원 좌표를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2D 좌표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U.V'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타겟 이미지 픽셀이 투영돼서 PS가 되는데 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투영된 PS 좌표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픽셀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적인 값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디퍼런셜 바이리니어 샘플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점에 대해서 양옆 그 근처에 있는 4개 픽셀에 대한 바이리니어를 계산을 해서 그에 대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방식도 이제 어떻게 최적화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먼저 인풋으로는 파노라마 이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n은 픽셀 개수입니다. 그래서 n개의 픽셀을 가진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웃풋으로는 모델 파라미터랑 이제 수도 라벨이 이제 아웃풋을 하는 구조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네트워크를 초기화하고 슈퍼픽셀을 구하는데요. 이니셜 슈퍼픽셀 같은 경우에는 오프 더 쉘프 알고리즘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를 분리를 해서 나눕니다. 이 슈퍼픽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질이 비슷한 그런 픽셀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를 이제 나중에
세그멘테이션 할 때 그런 클래스 그 물체를 판별할 때 이 슈퍼픽셀을 기준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할 때 그 이미지를 그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런 그 m개 클래스를 가진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를 이제 argmax를 취해서 각 픽셀당 하나의 라벨 값만 같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말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보시면 이미지를 그 오프 더 쉘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면 뭐 대충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자동차랑 지금 도로랑 이렇게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 같은 걸 하나의 슈퍼 픽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제 이렇게 먼저 초기 값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동차로 추정되는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똑같은 라벨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정한 그런 세그멘테이션 맵에서 동일한 슈퍼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슈퍼픽셀 안에서 이런 예측값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런 라벨 값을 Cmax라고 하고요. 이 Cmax를 기준으로 전부 다 Cmax로 이제 슈퍼픽셀 안을 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는 majority voting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체마다 똑같은 이제 그런 라벨 값을 갖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계산하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해서 이제 비디오에 대한 이제 시멘틱 컨시스턴시를 추가로 도입을 하는데요. 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합니다. 컨시스턴시 로스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앞에서 타겟 뷰에서 그 다음에 소스 뷰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똑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리즘 1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픽셀에 대한 그런 라벨링 값이랑 그 다음에 와핑해서 얻은 라벨링 값을 가지고 이를 이제 L1 로스를 취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하는 그런 구조로 추가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먼저 그래서 포토메트릭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을 계산해서 타겟 이미지랑 그 다음에 와핑해서 만든 이미지랑 이제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뎁스맵에 대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뎁스에 대한 2차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이거에 대한 L1 놈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로스는 앞에서 소개했던 세그멘테이션 로스랑 그 다음에 그 컨시스턴시 로스를 더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로스 텀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이제 알파가 제일 값이 크고요. 감마가 0.01 이런 식으로 값이 적게 줬는데 이 이유는 아마 시멘틱 로스가 세그멘테이션 로스랑 컨시스턴시 로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모델 성능이 아무래도 여기 이니셜 슈퍼픽셀을 계산할 때 이제 오프 더 쉘프 알고리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렇게 가중치를 좀 작게 줘가지고 그냥 이제 좀 컨시스턴시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게 준 것이라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총 4가지를 썼고 크게 이제 주로 쓴 거는 파노선 CG랑 오픈 V슬램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하는 스탠포드 2D 3D나 씬넷 같은 데이터셋도 추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파노선 CG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과 이제 비교한 결과물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모델이고 EQUI랑 큐브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옴니 뎁스인데 이게 처음에
옴니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큐브맵으로 바로 변환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입력했는데, 만약에 그냥 큐브맵 변환 안 하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바로 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큐브맵 변환하고 넣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모두 결과값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큐브맵 변환했을 때, 큐브맵 변환 안 하고 바로 넣었을 때 정확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SCG, TC6 같은 경우에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기존에 나왔던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보다는 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V슬램 데이터셋으로 이제 시멘틱 로스에 대한 유무를 이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시멘틱 로스가 있을 때가 조금이나마 더 포토메트릭 로스가 더 줄어드는 그런 영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태스크 로스가 이제 이런 포토메트릭 로스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로 이제 기존에 학습시킨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빌리드 데이터셋을 이제 다르게 준 실험입니다. 여기서 비교군으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는 이제 자기 모델이 더 우수하다는 걸 보였으므로 이번에는 그냥 이제 완전 지도 학습 방식인 디스트 컴프 방식이나 유레스넷 그리고 렉트넷 같은 이런 모델들과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그런 슈퍼바이스드 방식보다는 이제 저희 모델이 더 성능이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슈퍼바이스드 방식보다 좋진 않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 여기서 제안한 모델만 이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픈 V슬램으로 이제 학습시키고 씬넷을 평가하는 것보다 파노선 CG를 학습시키고 이제 씬넷이랑 스탠포드 2D, 3D를 이제 평가하는 게 더 로스가 적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씬넷이 이제 가장 로스가 적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 V슬램보다는 파노선 CG가 이제 씬넷이랑 스탠포드 2D, 3D랑 데이터셋이랑 유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즈드 모델인 모델 두 개와 이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좋진 않고 컬럼이나 도어, 소파, 클러터와 같은 이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2배 이상의 그런 결과를 보여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뎁스나 파노라믹 비디오를 사용해서 뎁스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등을 이제 구현한 멀티태스크 러닝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렉탱귤러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뷰센시스를 진행한 것, 그리고 360 도메인 분야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시도한 것, 그리고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타를 달성한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 크로스 모달리티 시나리오 같은 이제 다양한 실험을 실행해서 결과물을 보인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